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 임차인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즉 임차인이 임대차한 그 빌린 주택에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화재가 나는 겁니다. 그럴 때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물음표죠. 없다. 이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제 따져봐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 집에 이제 입주해서 원인 모를 화재에 의해서 아니 본인 임차인이 이제 뭐 가스레인지를 잘못 다뤄가지고 뭐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 촛불을 이제 켰다가 그게 넘어진 걸 몰라서 화재가 났다, 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임차인이 그 주택에 대해서 이 담보 책임이 있고, 그로 인해서 옆집까지 화재가 났다면 다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번엔 뭐냐면 임차인이 원인 모를 거에 의해서 화재가 났는데, 그런 원인 모르는 거는 임차인이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증명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소방관이 출동해서 화재의 원인을 갖다가 원인 불명으로 냈다든가, 또는 경찰관이 출동해서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해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불났는지 모르겠다, 이런 원인 불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났다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누가 책임져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동산 임대차 상시사전에다가 이제 책에다가 담아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를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죠. 일반적인 우리 뭐 동아리라든가 대학교에서 친구 동아리, 또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뭐 거기서 뭐 내뱉는 그 이야기 갖고 그걸 진실인 척 알고 있다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한테만큼은 제가 정확한 진실만을, 이 부동산 체험TV는 여러분의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자, 제가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부분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눕니다. 이렇게 원인 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물음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둘로 나눠 보겠습니다. 임차 건물이, 즉 주택을 임차했을 때 빌린 거죠. 임차에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임차물이 반환 채무가 이행 분류가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원상대로 다시 회복해 줘야 되는 거죠. 주택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죠. 그건 똑같이 동시이행 관계가 있는 거죠.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규책 사유로 임차인이 책임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이러한 입증 책임은 화재로 인해 손실된 경우에 그 화재에 발생된 원인이 임차인이 없다는 건 임차인에게 이제 그 규책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 건물이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즉 건물 중 일부 임차 부분에 화재로 건물이 다른 부분도 소실된 경우에도 그 책임은 임차인이 그 임차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건물의 유지, 존립 또는 불가분의 일체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이 소진돼 주변 옆집까지 불났을 때 이 말하는 거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이같이 이제 보면 규칙사무 의무에 따라 임차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손해배상이 있다. 임차인이 책임이 없이 즉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화재에 의해서 불이 생겼다든가 원인 규명이 하지 못했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어떤 거냐? 그러나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렇지 못할 때, 그러한 입증 책임을 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임차인이 책임진다든가, 또 임차인이 과실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러나 건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 화재가 건물 소유자의 책임에 측이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정기배선과 같이 임대인이 집에 관리하에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라고 하면 손해 책임은 임차인에 물 수 없고 임대인이 그 책임이 있다. 보통 이러한
판단은 소방관이 보고서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에 따른 다툼은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임대인이 과실이 없는 거를 갖다가 판단하는데 그러한 판단은 소방관의 보고서에 의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보면 그러한 이제 그 판단에서 소방관이 그 화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이것은 임차인의 과실 책임에 의해서 발생하다 이런 판단이 나온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또 문제는 그 주택에 한하지 않고 그 화재가 옆집까지 번졌다. 그러면 거기에까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걸 건물주 즉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보고에서 보면은 화재가 원인 불명인데 또 이러한 부분이 건물의 구조적으로 하자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유추 판단이라든가 그 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발생했다면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건물주가 책임지고 그로 인해서 옆집까지 화재가 났다면 건물주, 임대인이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해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임차인이 지키려면 임차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또는 그게 그랬다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구조적인 책임 또는 건물이 구조적인 화재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랬을 때에는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거는 임대인이 책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판단할 때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화재 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이 화재 보고서 작성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의 오해와 진실편 22번째를 한번 좀 오늘의 방송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방송의 마지막이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면 상당히 이제 보면 많은 그 다툼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결을 해가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여러분 해지라는 내용은 잘 아시죠? 해지라는 거는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즉 임대차 계약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전에 계약이 깨지는 걸 우리가 계약이 해지라고 합니다. 계약이 해지라는 거는 잔금을 치르고 입주해서 거주하다가 계약이 깨지는 상황을 우리가 계약이 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A라는 A 소유자가 있습니다. 이 A 소유자가 그 임대인이 되는 거죠. 그 임대인하고 갑임차인 우리가 갑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고 이제 확정일자도 갖추고 그다음에 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둘이 임대차 계약을 쓰고 갑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췄다고 하면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면 2017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2년 동안 2년 임대차 계약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나가지고 바로 집을 팔고 나서 바로 1년 있다가 2018년 2월 10일쯤에 집을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이럴 때 이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하고 계약을 쓰고 집을 B한테 팔았으니까 이건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임대인이 이럴 때에는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집을 팔지 않았을 때에는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계약도.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는 임대차 계약일이 되기 전 한 달 전에 종료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30일을 남겨놓은 다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 만료과 즉시 계약은
해지되는 거로 보는 거죠. 또 이렇게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도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라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죠. 이번엔 임차인이 배신적 행위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왜? 임차인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 양도하거나 전대차 할 때는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차하면 임차인이 배신적 행위로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나 똑같은 법리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가. 근데 이 사람이 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는데 하지 않고 그냥 대항력을 주장하면,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을 하면,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 대항력을 주장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 새로운 비소유자가 임대인으로 자동 승계되는 겁니다. 자동 승계.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잘 아셔야 될 게,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서도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임대인이 집을 파는 것도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고, 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도 뭐 하는 경우도, 어쨌든 이런 경우는 뭐 대항력을 주장하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자동 승계되는 거고, 이러한 임대차 계약 기간에도 임대인이 배신적 행위에 의해서 계약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법원 경매나 공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되면은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소유자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럴 때도 계약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도. 왜 그러냐? 어차피 소유자가 바뀌는 거죠. 경매나 소매나. 그래, 이런 경우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주장하면 그냥 임대차 계약기간 남은 동안 살고,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살고, 그리고 나갈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 동시이행관계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소유자가 바뀌니까 나는 이제 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 해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경매 절차, 공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전세보증 반환 채권 갖고 그 확정일자 우선 변제 또는 최우선 변제 갖고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고 나가면 되는데, 배당 기일에 이사 나가면 되는데, 선순위 임차인만 그렇죠. 말소기준을 이전에. 근데 이러한 임차인이 그 미배당금이 생겼다. 그러면 미배당금을 낙찰자가 지급할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에 한변권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에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여러분한테 더 하나 말씀을 드리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자동승계 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자동승계.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승계한다, 이 말이죠. A 소유자가 B로 소유권이 바뀝니다. A 소유자를 우리가 전 소유자라고 하고 이 사람을 현 소유자라고 하죠. 이 상태 중간에서 갑임차인이 있습니다. 차인이 전입도 하고 확정일자도 하고 보증금은 3억입니다. 3억 원인데, 이런 상태의 임차권을 이렇게 바뀔 때 계약 해지를 하지 않고 해지 의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하면요, 이걸 주장하면 이 사람한테 자동 승계되는 겁니다. 자동. 근데 여러분이 이번에는 새로운 소유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이렇게 자동 승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떠냐? 새로운 소유자하고 전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이 채권 채무 관계를 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 사람이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고 병존적 채무인수라 그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사람이 인수해가지고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1채무자, 이 사람이 제3채무자로서 병존적 채무인수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집을 팔 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한 7년 있다가 임차인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을 팔았는데, 다가구 집도 팔았는데, 임차인님 전화인데,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임차인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임차인님, 사장님, 임차인님께 너무 재밌죠? 임차인님, 어떠십니까? 누구씨, 어떻게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하겠죠? 사장님, 별일 없으셨죠? 그러니까 원래 돈을 달라고 그러려면 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 주택이 경매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왜냐면 말소기 준걸 이후에 대항력도 없고, 그래도 낙찰자가 인수하지도 않고, 내 보증금이 1억인데 5천밖에 못 받았습니다. 5천만 원 사장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전소유자 A가, 무슨 말입니까? 나 집을 팔고 그때 전세보증가 껴가지고 B한테 넘겼는데, 목소리가 높아지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줘야 합니다. 집을 팔 때는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면책적,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을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때 은행에서 뭐냐, 면책적 채무 인수 관계로 넘기죠? 여러분도 집을 팔 때는 면책적 채무, 병전적 채무 인수 관계로 넘기면 큰일 납니다. 7년 있다가 7년, 이렇게. 7년 딱, 이렇게. 딱 7년 있다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죠, 팔딱 뛰어. 그래서 여러분이 병전적 채무 인수 관계를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병전적 채무, 면책적 채무 인수. 병전적 채무 인수 관계는 임대차 계약을 맺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승계하는 거죠, 자동 승계. 이럴 때에는 이 사람이 제1채무자 못 갚으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면책적 채무 인수는 뭐냐면 집을 매매 계약 쓸 때에 갑 임차권을 갑 임차인이 동의를 얻어서 집을 파는 겁니다. 어떻게 동의를 얻느냐? 이 A와 B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갑 임차인이 동의하고 갑의 임차권에 대한 모든 권리를 B에게만 주장하고 A에게는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이 면책적 채무입니다. 쉽죠? 딱 두 줄 특약사항에다 딱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 집 팔 때는 반드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팔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가 준비된 노후가 되고 부동산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부동산으로 적금 통장 못 만듭니다. 지금부터 내가 부동산으로 적금 통장 만들려면 지금부터 이러한 면책적 채무 인수부터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초다. 자, 오늘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